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우편향적 역사기술로 문제가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그런데 교육부가 정작 교학사 교과서는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6개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정명령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 유라이트 단체가 몇 년 전에 내놓은 주장을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추적하고 계신 정의당 정진우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부가 지난달 말에 6개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죠? 예. 예,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고 한 겁니까? 예,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10월 18일 날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서 총 한 830건 정도가 되죠. 네. 맨 먼저 수정 보완을 이렇게 권고를 했죠. 수정 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이제 수정 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는데 이걸 보고 교육부가 심의해서 리베르라고 하는 출판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이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주로 친일적 서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교과서들은 북한에 대한 서술 자체나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교학사 교과서의 표기나 출처의 오류, 친일 독재 미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친일 부분만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너무나 부실한 수정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공이나 반북 이런 대결 구도를 사실상 이 부각시키도록 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라 검정 교과서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 교과서 발행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명령을 받은 출판사들이 어디인지. 예, 리베르라고 한 출판사를 제외한요. 교학사, 금성, 두산동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이렇게 7종입니다. 예. 이번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들 가운데 보수진영으로부터 좌편향 교과서다 이렇게 공격받아왔던 곳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좌편향 교과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반면에 그 7종 교과서 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출판사들은요, 그 이후로 이 모든 면에서 사실상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대결 구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죠. 예, 그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정 공고 받았는데 수용하지 않았다지요? 그렇게 앞선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보통 이제 출판사별로 4건에서 8건 정도가 되는데요. 수정명 이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사실상 이 수정 공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명령 자체가 너무 편협하게 수정하라고 한 경우다. 이러면서 다른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수정했지만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편협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죠. 예, 그 수정 공고 자체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수정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류가 있거나 너무 편향된 입장에서 일방적인 강요를 한 부분만 수정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사실상 수정 명령을 거부한 출판사 저자들의 견해와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요. 이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실린 이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신 이 사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고구려 사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 이렇게 서술하라 이게 수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는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신라나 발해의 사신이라는 학설도 있었지만은 이후 현재는 역사학자나 미술사학자들의 연구로 이것이 고구려 사신님의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사실상 부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부실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그 교육부가 이런 학계에 이런 변화된 해석, 지금은 입장을 통일해서 고구려 사신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런 식의 해석들, 물론 예. 뭐 이 권고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학계의 시각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내린 걸까요? 저는 이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 전문가위원회나 수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은 저는 이 정도를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건 이 과정 자체가 부실했거나 또 다른 의도 때문이고 사실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에 대해서 이걸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고 의도가 아니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정 명령이 2008년도 9월 달에 뉴라이트 단체 중 하나죠. 교과서 포럼이 교육부에 냈던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그걸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당시 그 의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08년 9월에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교육부에 의견서를 냈죠. 그 의견서의 토대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2008년 교과서 포럼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농민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농민들에게 분배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했다. 이렇게 수정해라. 네네.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도 교육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금성출판사에 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소유권 제한이 있었음을 추가로 기술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올해도 똑같은 수정명령이 내렸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 그 학계 견해는 토지 개혁에 있어서 소유권이 배분된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은 북한의 토지 개혁이 당시에 몰수 무상 분배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보장했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이 농민들의 사적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전쟁 이후 1950년대 농업 협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 막연히 유라이트 단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곳입니까? 2002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좌편향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월간조선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 등이 금성교과서를 가지고 친북, 반미 교과서다 이렇게 몰아갔죠. 교과서 포럼은 그러한 뉴라이트 계열의 논란을 주도하기 위해서 2005년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나 이런 분들이 당시에 교과서 포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학사의 저자들이 교과서 포럼의 구성원이다. 활동하고 계셨죠. 예. 그렇다면 교학사는 결국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 의견을 이미 그 안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의 그러한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교학사에 대해서 지금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반대 이면의 사건이 지금 수정 명령을 내린 건데요. 같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양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잠깐 좀 전화가 상태가 안 좋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우편향 교과서 논란이 있었는데, 같은 멤버에 의해서, 같은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국 교과서 포럼에 기반한 교학사 교과서와, 그러한 교과서 포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수정명령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결국은 양면이었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 특히 미래엔 같은 곳의 교과서가 실제로는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교학서 교과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편향 논란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지적에 역행하는 게 교육부의 이번 조치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총괄적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은 교학사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이 친일을 미화했다든지 독재를 축소했다지 하는 이 교학사 교과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물타기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가 누가 보더라도 친일과 독재 미화 이게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표기, 출처의 오류 이런 것들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사실상 이 교과서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검토했던 교사들과 학계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를 이렇게 시작하더니 검정 합격 취소에 대한 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다른 교과서까지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 내용 또한 문제인데 이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소설이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하는 부정적 요소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적극 반영하면서도 정작 애초에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의 사실 오류나 친일 독재 미화에 대한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수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 오류 그리고 또 오기가 많은 교학서 교과서의 우편 논란 등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수정 명령을 위한 심사,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장막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이 수정 공고를 내리기 전에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래서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면면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수정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정 심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수정 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된 거냐 그리고 그 참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지만은 일체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면서 제기를 했지만은 심사에 참여한 명단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이죠. 참여자의 명단과 단체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그 명분이 뭔지 궁금한데요. 그게 밝혀지면 처음부터 이 참여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꺼리고 있었다.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서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 명단이 공개된다면은 그분들에게 비판이나 그분들의 이 학문적 시각 등을 분석해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받게 되는 이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도 어떤 이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이 인자들을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밀실에서 수정 공고와 수정 명령을 검토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심사를 한다.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고 더욱이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관련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심사를 하는 멤버들,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납득은 잘 되지 않는데요. 혹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관련한 법이 규정돼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다 공개가 됐었고요.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심사나 검토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면면을 보면서요. 그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공개가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정명령 받은 출판사들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며칠 전에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들었습니다. 수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관련 소송에서 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2008년 금성출판사 자편향 논란 때도
이와 같은 이제 재판의 절차를 한번 거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니라 발행 체제가 검정교과서입니다.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지필 기준, 일정한 지필 기준을 맞춰서 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면은 그것을 심사해서 고유한 어떤 이 출판사별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교과서로 해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유신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검정교과서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 5.16 군사쿠데타 정권 이후에 국정교과서로 돌아갔고 다시 역사적 이 교과서 발전의 체계에 따라서 다시 검정교과서로 이렇게 환원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신체제와 같은 체제에서 발행했던 국정교과서 체제로 이렇게 발행하는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자들의 이 견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 또한 지극히 편협하거나 오류투성이다. 네. 이래서 이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원에까지 가게 된 네. 이유죠. 예, 말씀해 주시기로 몇 년 전 금성 출판사에 대해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예.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 지금 현재도 역사기술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 전망을 하십니까? 관련 판단이 있긴 했지만요. 예. 교육부가 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패소를 하고 나서 이번에 교육부는 그런 패소 과정을 나름대로는 거울 삼아서 좀 이 형식상의 과정에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수정명령을 내린달치 하는 절차들을 밟으려고 했거든요. 또한 이 저자와 출판사들의 계약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자들이 거부를 하더라도 출판사들이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은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나 계약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출판사들은 법원 내 이 판결과 관계없이 아마 저자들의 의사와 그리고 상관없이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까지도 채택되는 검정에서 통과되는 최종적으로 교과서로 발행되는 이러한 상황과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단한 혼란이 발생하겠죠. 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예.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진호 의원이었습니다.